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제가 박창식의 K국방 차원에서 한국 국방 역사의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최명신 장군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김홍일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일 장군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를 함께 실천한 인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독립과 호국, 민주화라고 하니까 모두 추상적인 어휘라서 조금 생소하죠. 독립은 일제가 우리 국권을 빼앗았을 때 우리 민족이 벌인 독립운동을 의미합니다. 호국은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운 활동을 주로 의미하죠. 군인이나 경찰관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민주화는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벌인 활동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우리나라를 지켜낸 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하죠. 독립과 호국, 민주화라는 표현과 범주 구분도 국가보훈부가 많이 쓰고 있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독립과 호국, 민주화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실천하기도 어렵겠죠? 김홍일 장군은 이 세 가지 활동에 모두 참여해서 중요한 성과를 남긴 매우 드문 분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2020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도균 당시 사령관이 사령부 강당에 김홍일 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김도균 사령관은 김홍일 장군을 연구하는 학자를 불러서 부대 장병한테 김홍일 장군의 생애를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김홍일 장군이 지휘했던 한강 방어선 전투 전적지도 함께 답사했습니다. 별것 아닌 행사라고요? 아닙니다. 군에서는 꽤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한동안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로 여겼던 김홍일 장군을 수도방위사령부라는 중요하고 큰 부대가 정식으로 이름을 불러내고 기념했기 때문이죠. 2024년에는 김혜석 예비역 육군 중장이 대표가 되어서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11월 13일에 오성 장군 김홍일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해서 학술회의를 열었죠. 김홍일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과 국방 역사, 현대 정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국방 분야에서는 오랜 세월 그의 발자취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의 존재를 아는 군인마저 아주 드뭅니다.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서 김홍일의 생애와 리더십을 기리기 시작했는데요. 의미가 깊으면서도 때가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일은 1898년 9월 13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유년 시절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집이 러시아군한테 징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뒤에 일제가 우리 국권을 빼앗았죠. 김홍일은 평안북도 정주에 세운 민족사학인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황해도 신천 경신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조직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 뒤에 김홍일은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결심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김홍일은 1919년 12월에 중국 귀주에 있는 육군 무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귀주 군대에 복무하다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임시정부와 연계를 맺고요.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해서 한국의용군 중대장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직후였습니다. 일본군이 동북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반격을 폈죠. 또한 독립군이 강제해산 당하는 자유시 참변도 그때 벌어졌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 대열로 무장투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상황에서 중국군에 참여해 일본과 싸우는 것도 독립운동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홍일은 1925년에 광저우로 이동해서 중국 국민혁명군에 참여합니다. 국벌전쟁에서 용감히 싸웠고 진급을 거듭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확대되자 김홍일은 1941년 상가오 전투에서 중국군 사단장으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 1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국 국민혁명군에서 한국인 최초로 별을 달고 이성 장군으로 올라갔죠. 김홍일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1931년 상하이 병공창, 알기 쉽게 말하면 병기 제조공장인데요. 이곳에서 병기 주임으로 근무할 때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거사에 사용할 폭탄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왕을 향해 폭탄을 던졌죠.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에서 일본군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서 행사에 참석한 일본군 장성이 숨지게 만들었죠. 한국 청년들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떨친 사건이었는데요. 김홍일이 중국군 병기 제조 공장에 근무하면서 폭탄을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두 청년이 당시에 의거를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홍일은 중국군 직책을 그만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에 정식으로 합류했죠. 임시정부 김구지석의 요청에 따라 김홍일은 1945년 5월에 광복군 참모장을 맡았습니다. 김홍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에 국군에 들어가 준장, 별 하나를 달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하루 뒤인 6월 26일에 국방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현역과 원로 군 경력자 긴급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봐라 라고 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죠. 신성모 국방장관과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 참모학교장 김홍일, 이범석 전 국방장관, 지청천 전 광복군 사령관 등이 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범석과 김홍일 등은 한강 이북은 포기하자, 그리고 전력을 한강 이남으로 질서 정연하게 집결시켜서 한강선에서 방어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전쟁을 해보지 않은 신성모와 최병덕 등은 서울을 사수하겠다 그러면서 서울 북쪽 지역에서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성모와 최병덕 등은 평소에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거라고 큰소리쳐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잘 알다시피 국군 주력 부대는 한강 이북에서 결전다운 결전을 벌이지도 못했고 질서 정연하게 후퇴하지도 못했습니다. 병력과 장비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 지경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서울 시민을 버린 채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정부가 김홍일을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한강을 따라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자는 작전이었죠. 매우 중요한 작전인데요. 이 작전을 김홍일한테 맡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 지휘부 대다수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해봐야 대위나 소령 계급을 해봤고 나이는 30대 초반이 많았습니다. 김홍일 장군은 그때 52세고 국군에서는 유일하게 사단급 대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군 쪽은 부산에 상륙한 미-24 사단이 수도권까지 이동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3일만 한강에서 시간을 벌어달라고 국군에 요청했습니다. 국군은 장비와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 상태에서도 6일 동안 한강 방어선에서 버텼습니다. 한강 방어선이 무너진 다음에는 김홍일은 다시 1군단장이 되어서 중부지방 전선에서 북한군 진격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김홍일은 지휘관으로서 유능했는데요.
이분이 전쟁 중인 1951년 4월에 중장 계급으로 예편했습니다. 군 내부에 당시 파벌 다툼이 꽤 심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본인 의사와 달리 군복을 벗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에서는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가 초대에서 18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김홍일 같은 독립군이나 광복군 출신자는 당시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김홍일은 5.16 쿠데타 당시에 고문 역할을 맡았다가 박정희 정권이 실정을 계속하니까 정권 비판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1965년에는 재야 인사들과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되기도 했죠. 1971년 총선 때는 신민당 총재 권한 대행으로 선거를 지휘해서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얻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김홍일은 유신체제 반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12 쿠데타 때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했습니다. 그 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정승화 이름이 들어간 기념물을 다 철거해버리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아예 공적인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죠. 김홍일도 비슷했습니다. 박정희와 유신체제에 항거했던 김홍일을 그 뒤로 국방 행사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이 마치 이 군맥을 대표하는 것처럼 상징성 있는 공간을 거의 차지하다시피 했죠. 빛나는 독립전쟁을 계승해야 할 한국군의 정통성이 결과적으로 좀 약해졌습니다. 김홍일 장군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보면 김홍일은 독립과 호국, 민주화를 함께 실천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독립운동, 호국은 한국전쟁 참전, 민주화는 반유신투쟁을 일컫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훌륭한데 김홍일은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이런 분을 국방 영역에서 오랜 세월 없는 인물처럼 취급했다니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때늦게나마 요즘 들어서 뜻있는 사람들이 김홍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